2021년 12월 인천 미추홀구.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겨울바람이 도심의 아스팔트 위를 맴돌던 그의 겨울. 평범한 50대 여성이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지하 주차장의 서늘한 형광등 불빛 아래였습니다. 누구와도 원한을 살 일 없는 조용하고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지하의 콘크리트 미궁 속에서 그녀는 마치 세상에 존재한 적조차 없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자취를 감췄습니다. 비명소리조차 두꺼운 벽에 흡수되어 버린 듯한 그날의 주차장에는 오직 누군가의 차가운 아기만이 침묵 속에서 호흡하고 있었습니다. 17년 전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시 한번 도심 한복판에 드리워진 그날, 악마는 가장 익숙한 얼굴을 하고 다가왔습니다.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친 형사들이 어떤 거대한 벽에 부딪혔고 어떻게 겹겹이 쌓인 거짓을 벗겨내어 진실을 끌어냈는지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다음으로 듣고 싶은 사건의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건의 발단은 너무나도 고요해서 오히려 기이한 느낌을 자아냈습니다. 피해자 A씨는 평소 철저한 자기관리와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과의 연락도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졌고 갑작스럽게 모든 연락이 두절될 만한 그 어떤 징후나 개인적인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12월의 어느 날 A씨의 휴대전화 신호는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완전히 침묵해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들의 막연한 불안감은 뼈를 깎는 공포로 변해갔고 곧바로 인천 미추홀 경찰서 실종수사팀에 다급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가족의 떨리는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평소의 패턴을 벗어난 갑작스러운 침묵, 수십 년간 험악한 사건 현장을 누벼온 베테랑 형사들의 뇌리에 차가운 경고등이 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형사들의 직감은 이것이 평범한 단순 가출이나 일탈이 아님을 강렬하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즉각 내사에 착수하며 A씨의 동선을 분 단위로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수사관들이 향한 곳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건물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지하 공간, 희미하게 명멸하는 형광등 아래를 형사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샅샅이 훑었습니다. 타이어 자국, 바닥의 미세한 흠집, 기둥 옆에 떨어진 먼지 하나까지 모두 프로파일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기묘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누군가 강제로 그녀를 제압하려 했던 물리적 충돌의 파편도 격렬한 저항의 흔적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이 다가와 그녀를 허공으로 납치해간 것 같은 비현실적인 공간. 누군가 치밀하게 계산하고 아주 조용하고 신속하게 모든 상황을 정리해버린 듯한 찝찝한 기운이 현장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흔적을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울 수 있는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사들은 현장 보존을 철저히 지시함과 동시에 이 콘크리트 미궁의 입구를 열어줄 유일한 열쇠인 주변 CCTV 영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수백 시간에 달하는 주변 도로와 건물 내외곽의 CCTV 데이터가 수사본부로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좁은 모니터 앞에 바짝 붙어 앉아 밤을 지새우며 1초 단위의 프레임까지 쪼개어 분석에 돌입했습니다. 눈이 짓무르고 짙은 튼 피호가 극에 달할 무렵 마침내 한 모니터 화면 구석에서 결정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A씨의 소유로 등록된 차량이 지하 주차장 출구를 부드럽게 빠져나와 어둠이 깔린 도로 위로 합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차량의 이동 경로는 인천 도심을 가로질러 인하대역 인근의 한적한 공터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생존의 희망을 품고 수사팀은 즉각 해당 위치로 급파되었습니다. 사이렌조차 울리지 않고 어둠을 가르며 달리는 순찰차 안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인하대역 인근, 스산한 겨울바람만이 맴도는 인적 드문 길가. 그곳에 A씨의 차량이 덩그러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엔진의 온기는 이미 식어버린 지 오래였고 굳게 닫힌 차창 너머 내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과학수사대가 신속하게 투입되어 차량 외부와 내부에 대한 정밀 감식과 지문 채취, 미세 증거물 수집을 진행하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해당 지역을 비추는 방범용 CCTV 렌즈가 담아낸 과거의 시간을 역재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흑백의 화면 속에서 수사관들은 숨이 멎을 듯한 서늘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차량이 길가에 멈춰선 직후 운전석 문이 열리고 누군가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실루엣은 체구가 작은 50대 여성 A씨가 아니었습니다. 짙은 어둠 속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깊은 챙의 모자와 두꺼운 검은색 마스크로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긴 건장한 체격의 남성. 그림자처럼 차에서 미끄러져 나온 그 정체불명의 남성은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이내 옷깃을 세우고 골목의 깊은 어둠 속으로 유유히 녹아들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과정이 수백 번 연습한 연극의 한 장면인 것처럼 자연스럽고 냉혹했습니다. 상황은 명백하고도 끔찍해졌습니다. A씨는 스스로 차를 몰고 그 으슥한 곳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차량을 빼앗아 운전대를 잡았고 그녀의 행방은 그 캄캄한 밤의 장막 너머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CCTV를 확인한 형사들의 입에서 무겁고 거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의 범주를 아득히 넘어선 지 오래였습니다. 이 수상한 그림자가 A씨에게 강제로 편도 티켓을 쥐어주었을 가능성, 그녀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깊고 어두운 긴 여행을 떠나게 되었을 가능성이 수사본부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사건은 이제 강력 범죄를 전제로 한 긴급 수사체제로 전면 전환되었습니다. 추적해야 할 타깃은 뚜렷해졌습니다. A씨의 차를 몰고 나타난 저 검은 실루엣의 남자. 그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가 A씨를 어디로 데려가 어떻게 조용히 잠재웠는지 밝혀내는 것만이 형사들에게 남은 유일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증거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인천경찰의 모든 인력과 정보망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악마와의 숨막히는 두뇌 싸움과 피말리는 추격전이 차가운 겨울밤을 배경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과연 저 어둠 속으로 사라진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물리적인 단서가 한겨울의 아스팔트 위에서 차갑게 얼어붙어 버리자 미추홀서 강력팀은 즉각 수사의 방향을 디지털과 금융의 영역으로 급선회했습니다. 사람이 물리적으로 사라진 자리에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남는 것은 결국 데이터와 돈의 흐름뿐이라는 베테랑 형사들의 오랜 경험칙이 발동된 순간이었습니다. 피해자 A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완전히 꺼지고 위치 추적이 불가능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그녀 명의로 된 모든 금융자산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대대적인 통신 및 금융계좌 추적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의 숨막히는 기다림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고요했던 A씨의 은행 계좌 서버에서 기이하고도 다급한 파열음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가 지하 주차장에서 실종된 직후의 늦은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인천 도심 곳곳에 흩어져 있는 여러 대 현금 자동 입출금기, 즉 ATM에서 누군가 A씨의 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는 비정상적인 거래 로그가 수사본부의 모니터 위로 붉게 전멸했습니다. 인출된 금액은 총 450만 원에 달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계좌에 은밀하게 접근해
현금을 쥐어짜듯 빼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A씨의 가족을 통해 추가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그녀가 평소 몸에 지니고 다니던 수백만 원 상당의 고가 귀금속들마저 온데간데 없이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본질이 서늘하고도 선명하게 형태를 갖춰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원한이나 우발적인 다툼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타인의 재산을 노리고 치밀하게 기획된 탐욕스럽고도 차가운 목적을 가진 범죄였습니다. 누군가 A씨의 평범한 일상을 통째로 빼앗고 그녀가 가진 금전적 가치만을 무자비하게 취한 뒤 그녀를 아주 먼 곳으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일방적인 편도 여행을 보내버린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수사팀은 지체 없이 현금 인출이 발생한 모든 ATM 기기의 내장 카메라와 주변 도로의 방범용 CCTV 영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수십 개의 렌즈가 담아낸 파편화된 시간들을 이어붙이자 모니터 화면 속에서 포착된 것은 A씨의 차를 버려두고 인하대역 근처의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던 바로 그 익숙하고도 불길한 검은 실루엣이었습니다. 범인은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기 위해 두꺼운 점퍼를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마스크로 얼굴의 하관을 철저하게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과학수사와 프로파일링의 세계에서는 완벽한 은폐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천경찰청 소속의 정예 프로파일러들과 강력팀 형사들은 그 찰나의 영상 프레임 속에서 범인이 무심코 흘린 고유의 행동 패턴을 집요하게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 걷는 방식과 미세한 체형의 불균형, 어깨의 기울기, 그리고 모자와 마스크 사이로 아주 찰나에 드러나는 눈빛의 각도는 결코 숨길 수 없는 고유의 생체 정보입니다. 형사들은 범인이 ATM 기기 앞에서 번호를 누를 때의 특유의 어깨 각도, 돈을 챙겨 돌아서는 순간의 보폭과 리듬, 그리고 주변을 경계하며 번뜩이던 차가운 눈매를 수백 번 돌려보며 분석했습니다. 이 특징적인 조각들을 A씨 주변 인물들의 통신 기록과 대조하는 방대한 작업이 밤낮 없이 이어졌습니다. 범인은 결코 낯선 외부인이 아닐 것이라는 강력한 심증이 수사팀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A씨의 동선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고 그녀의 비밀번호를 알아낼 만큼 가까운 거리에 접근할 수 있었던 자. 마침내 수만 개의 퍼즐 조각이 통신 기지국 데이터와 교차 검증되며 하나의 이름으로 실험되는 순간 수사본부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형사들의 촘촘한 수사망 끝에 걸려든 이름은 권재찬, 52세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A씨와 평소 안면이 있던 결코 낯설지 않은 지인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가장 익숙하고 편안했을 얼굴이 사실은 그녀를 영원한 침묵의 지하로 끌어내린 악마의 가면이었던 것입니다. 범인이 A씨의 경계를 이토록 쉽게 허물고 지하 주차장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어떤 소음이나 격렬한 저항 없이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비로소 명백해졌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관계망이 역설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올가미가 되어 A씨를 올가맨 셈입니다. 타깃의 신원이 확정되자 경찰의 움직임은 거대한 맹수처럼 날렵하고 자비 없이 전개되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즉각적인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권재찬의 은신처와 예상 도주로를 중심으로 인천 전역에 삼엄한 포위망이 구축되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살갗을 A는 밤 첩보를 입수한 강력팀 형사들이 권재찬의 이동 경로 주변에 은밀하게 잠복을 시작했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인 채 어둠 속에서 타깃을 기다리는 형사들의 눈빛에는 반드시 이 추악한 진실을 끌어내고야 말겠다는 매서운 집념이 살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가로등 불빛 아래로 타깃이 모습을 드러낸 순간 무전기를 통해 짧고 날카로운 진입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형사들이 사방에서 짐승처럼 덮치며 순식간에 권재찬을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짓눌린 채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덜컥 채워지고 미란다 원칙이 건조하게 낭독되는 그 급박하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찰나, 현장의 형사들은 등골을 타고 오르는 강렬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보통의 범죄자라면 기습적인 체포 순간에 극도의 당황함을 보이거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거나 아니면 억울함을 호소하며 짐승처럼 격렬하게 저항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형사들의 거친 제압 속에서도 권재찬의 호흡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하고 규칙적이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갑작스러운 체포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악의 빛이 단 한 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언젠가 경찰이 자신을 찾아올 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 체포되는 순간마저도 머릿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 해본 사람처럼 그의 태도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고 건조했습니다. 관할 경찰서 취조실로 압송된 후에도 그 기괴한 침묵과 평온함은 굳건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사방이 두꺼운 방음벽으로 막힌 좁은 공간, 백색의 강렬한 형광등 조명이 그의 핏기 없는 무표정한 얼굴 위로 수직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맞은편에 자리 잡은 베테랑 형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꿰뚫어 보며 그동안 수집된 자금 인출 내역과 ATM CCTV 캡처 사진들을 책상 위에 하나씩 무겁게 던져놓았습니다. 누구라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변명조차 불가능한 명백하고도 예리한 증거들. 하지만 권재찬은 형사들이 내미는 그 치명적인 카드들을 마치 남의 일 보듯 혹은 지루한 잡지를 넘기듯 무심하게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입가에는 미세한 여유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의 오랜 직감이 취조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이자는 결코 형사들의 압박에 호락호락하게 무너져 내릴 평범한 피의자가 아니다. 그는 단순히 돈에 눈이 멀어 얕은 수를 쓴 잡범이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거짓말의 성벽을 견고하게 쌓아두고 형사들과의 치밀한 두뇌 게임을 기다려온 악질적인 포식자였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취조실의 공기 속에서 진실의 멱살을 주기 위한 본격적인 심리전의 서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좁고 밀폐된 취조실 안, 백색의 차가운 형광등 조명만이 권재찬의 핏기 없는 무표정한 얼굴 위로 수직으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그 서늘한 공간에는 오직 낮고 무거운 숨소리와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불규칙한 박동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베테랑 형사들의 눈빛은 먹잇감에 숨통을 조이는 맹수처럼 날카롭게 번뜩였지만 그들의 시선을 고스란히 받아내는 권재찬의 태도는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강력 범죄 사건의 피의자들이 흔히 보이는 극도의 불안감이나 초조함, 혹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짐승 같은 발악은 그에게서 단 한 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이곳에 앉아 있을 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숨막히는 압박마저도 이미 수백 번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본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형사들은 그동안 촘촘한 내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치명적인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하나씩 무겁게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A씨의 계좌에서 수백만 원의 현금이 빠져나간 금융거래 내역서, 한밤중 인천 보심의 텅 빈 ATM 기기 앞에서
두꺼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돈을 인출하던 그의 실루엣이 선명하게 찍힌 CCTV 캡처 사진들. 그리고 종적을 감춘 A씨의 고가 귀금속들이 처분된 경로를 추적한 서류들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변명조차 불가능한 예리하고 명백한 증거들이 그의 눈앞에 진열되었습니다. 형사들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A씨의 행방을 추궁했습니다. 그녀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어떻게 그 어두운 지하 주차장에서 소리 소문 없이 그녀를 조용히 정리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사라졌는지 압박의 강도를 서서히 높여갔습니다. 그러나 권재찬은 형사들이 내미는 그 날카로운 카드들을 마치 남의 일 보듯 혹은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 지루한 소설책을 넘기듯 무심한 시선으로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입가에는 미세하고 서늘한 여유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극에 달했을 무렵 마침내 그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돈을 인출한 것은 맞습니다. 그녀의 물건을 챙긴 것도 사실입니다. 건조하고 낮게 깔린 목소리가 취조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자신이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순순히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인정하는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이 원하는 진실은 그 얄팍한 몇 푼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A씨의 생사, 그녀가 겪었을 끔찍한 편도 여행의 진막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형사들의 눈썹이 꿈틀거리는 찰나 권재찬은 준비해둔 가장 치명적인 히든 카드를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그 깊은 잠에 빠뜨리고 영원한 침묵 속으로 데려간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그저 심부름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수사본부의 방향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큼 충격적이고도 정교했습니다. 권재찬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기획한 것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는 B라는 오랜 지인이 있으며 이 모든 소름 끼치는 작업의 진짜 설계자는 바로 그 B라고 지목했습니다. 권재찬의 진술에 따르면 B가 피해자 A씨를 노리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그 지하 주차장에서 A씨를 완벽하게 제압하여 조용히 눈 감게 만든 장본인 역시 B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B의 협박과 지시에 못 이겨 현장을 수습하고 A씨의 차량을 이동시키며 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등 부수적인 뒷정리만을 도왔을 뿐이라는 완벽한 책임 전가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B가 A씨를 데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어버렸으며 현재 자신마저 버려둔 채 그 막대한 이득을 독차지하고 어딘가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진술은 취조실을 넘어 인천경찰청 수사본부 전체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만약 권재찬의 말이 사실이라면 수사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히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주동자인 B가 피해자 A씨를 데리고 아직 세상 어딘가를 활보하고 있다면 1분의 1초가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B가 도주로를 확보하고 증거를 영원히 인멸하기 전에 혹은 A씨가 아직 아주 미약한 생명의 끈을 잡고 있을지도 모를 그 일말의 가능성을 위해 수사팀은 즉각적으로 방향을 선회해야만 했습니다. 경찰은 권재찬이 지목한 인물 B의 신원을 특정하고 즉각적인 통신 수사와 위치 추적 그리고 대대적인 검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인천 전역의 기동대와 강력팀 인력이 B의 예상 도주로를 차단하기 위해 흩어졌고 사건은 미궁 속의 또 다른 미궁으로 빠져드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본부 한편에 남은 베테랑 형사들과 프로파일링 팀의 표정은 여전히 무겁고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쉴 새 없이 울리는 무전 소리와 급박하게 돌아가는 수사본부의 소음 속에서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지울 수 없는 강렬한 위화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취조실에서 녹화된 권재찬의 진술 영상을 수십 번 돌려보며 그의 미세한 표정 변화, 눈동자의 흔들림, 호흡의 간격을 집요하게 뜯어보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든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이든 인간은 극도의 압박감 속에서 복잡한 상황을 설명할 때 반드시 인지적 과부하를 겪게 마련입니다. 시간의 순서가 헷갈리거나 묘사에 모순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하여 시선이 흔들리는 등의 빈틈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상 속 권재찬의 진술은 너무나도 매끄럽고 완벽했습니다. 그가 묘사하는 비의 행동, 시간대별 알리바이, 사건 당일의 동선은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일치했습니다. 그 완벽함이 오히려 소름 끼치는 인공적인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압박에 못 이겨 다급하게 토해낸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형사들의 오랜 감각은 이 모든 진술이 철저하게 계산된 연극임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분산시키고 경찰의 수사력을 엉뚱한 곳으로 낭비하게 만들며 결정적인 물리적 증거를 찾을 시간을 벌기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작성해둔 대본. 권재찬은 형사들의 수사 기법마저 조롱하듯 완벽하게 설계된 가상의 주동자 B를 내세워 수사망을 교란하는 치명적인 심리전을 걸어온 것입니다. 거짓의 성벽 뒤에 숨어 형사들이 허둥지둥 B를 쫓는 모습을 상상하며 미소 짓고 있을 권재찬의 서늘한 내면을 꿰뚫어 본 형사들은 턱끝을 강하게 악물었습니다. 이 정교한 거짓말의 대본을 박살내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혀가 아닌 절대 거짓을 말하지 않는 차가운 데이터와 과학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형사들은 권재찬이 던진 미끼를 무는 척하면서 동시에 그의 모든 과거와 전자기기 속 숨겨진 심연을 파헤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팀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진짜 주동자라는 B의 행방을 쫓는 추격전과 권재찬의 악마적인 대본을 해체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데이터 전쟁이 동시에 막을 올렸습니다. 과연 권재찬이 말한 B는 진짜 존재하는 주동자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끔찍한 연극을 완성하기 위해 소모품으로 선택된 또 다른 비극의 조각일까요? 시조실 안에서 벌어지는 팽팽한 심리전은 권재찬의 완벽에 가까운 거짓말 성벽 앞에서 잠시 교착 상태에 빠지는 듯 했습니다. 책상을 내리치며 호통을 치는 고전적인 압박 방식은 이미 이 냉혹한 사냥꾼에게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베테랑 형사들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혀는 자신의 죄를 덮깎기 위해 수천 가지의 정교한 소설을 지어내고 가장 억울한 표정을 연기할 수 있지만 차갑게 얼어붙은 0과 1의 디지털 데이터는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불변의 진리를 그들은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수사의 무게중심은 즉각 피의자의 입술에서 디지털 포렌식 센터의 차가운 서버실로 옮겨갔습니다. 형사들은 권재찬의 교묘한 진술을 묵묵히 들어주는 척하면서 물밑으로는 그가 체포될 당시 압수한 스마트폰과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전면적인 데이터 복구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암호화된 폴더를 해제하고 이미 오래전에 휴지통을 비워 의도적으로 삭제해버린 인터넷 접속 로그와 검색 기록의 파편들을 심연에서 끌어올리는 과정은 끈질긴 인내를 요구하는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포렌식 수사관들은 모니터에 반사되는 푸른빛을 받으며 수만 건의 로그 데이터를 하나하나 현미경 들여다보듯 핀셋으로 분리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간의 밤샘 작업 끝에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 복구된 데이터들이 수사본부 모니터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권재찬이 취조실에서 읊어대던 B의 협박에 못 이겨 겁에 질려 심부름만한 종범이라는 얄팍한 알리바이를 밑동부터 무참히 썰어버리는 치명적이고도 서늘한 증거였습니다.
피해자 A씨가 그 어두운 지하 주차장에서 돌연 증발하기 수주 전부터 권재찬의 스마트폰 검색창에는 소름 끼치는 단어들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인적 드문 길, CCTV 없는 야산, 수면 유도, 얼굴 가리고 ATM 인출, 경찰 추적 피하는 법. 이 차갑고 건조한 검색어들의 나열은 우발적인 범행이나 타인의 강압에 의한 수동적인 행동 패턴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타깃의 일상을 관찰하고 자신의 흔적을 지울 루트를 설계하며 완벽하고 오차없는 사냥을 준비해온 냉혹한 포식자의 기획서였습니다. 그의 검색 기록은 피해자를 어떻게 조용히 깊은 잠에 빠뜨릴지, 그리고 범행 이후의 현장을 어떻게 깔끔하게 청소할지에 대한 집요한 연구의 결과물이었습니다. B의 지시에 따랐다는 그의 매끄러운 진술은 이 명백한 디지털 발자국 앞에서 앙상한 뼈대만 남긴 채 처참하게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수사본부의 다른 한 축에서는 권재찬이 모든 사건의 진짜 주동자로 지목한 인물, B의 흔적을 쫓는 대대적인 통신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었습니다. 만약 권재찬의 주장대로 B가 모든 판을 짜고 막대한 이익을 챙긴 뒤 홀로 도주했다면 그의 동선은 경찰의 추적망을 벗어나기 위해 시외로 혹은 은신이 용이한 타 지역으로 복잡하고 다급하게 뻗어나가야만 했습니다. 강력팀은 즉각 B의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통신사 기지국 데이터와 실시간 GPS 위치 추적 기록을 정밀 분석하며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에 나타난 결과는 형사들의 예상을 완전히 비껴갔습니다. 아니, 예상보다 훨씬 더 기괴하고 섬뜩한 진실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B의 휴대전화 위치 신호는 범행 직후 다급하게 도주하는 범죄자의 패턴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 나들목이나 시외버스 터미널, 기차역, 그 어느 곳의 기지국에서도 그의 데이터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B의 마지막 위치 신호는 인천 도심을 벗어나 외곽의 험준하고 인적이 끊긴 영종도 을왕리의 깊은 야산 쪽으로 느릿하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차가운 겨울산에 굽이진 능선 어딘가에서 휴대전화의 전원이 인위적으로 차단되며 신호가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기지국 데이터의 마지막 붉은 점이 찍힌 흑백 지도를 내려다보던 수사본부에는 일순간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형사들의 등골을 타고 오싹한 한기가 뱀처럼 기어올랐습니다. 권재찬의 취조실 진술이 왜 그토록 완벽하고 매끄러웠는지, 왜 그토록 당당하고 여유로운 태도로 주동자 B의 이름을 팔아넘겼는지에 대한 소름 끼치는 퍼즐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 맞춰지는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B는 막대한 돈을 챙겨 도주한 주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끔찍한 연극 무대에서 권재찬에 의해 가장 완벽하게 설계된 희생양이자 경찰의 눈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된 고기 방패였습니다. 권재찬은 수사망이 언젠가 자신을 향해 좁혀올 것을 미리 계산하고 그 날카로운 화살을 피하기 위해 B를 지능적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A씨의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는 과정에 자신의 지인인 B를 교묘하게 끌어들여 현장을 돕게 한 뒤 모든 물리적 정황이 B를 주동자로 가리키도록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B가 경찰에 붙잡혀 진실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도록 용도가 끝난 그를 인적 없는 을왕리의 야산으로 유인해 아주 깊고 영원한 평도 여행을 보내버렸을 가능성이 농후해졌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자신을 향한 억울한 누명에 대해 변명조차 할 수 없습니다. 권재찬은
자신을 대신해 수사망의 유일한 표적이 되어줄 가상의 범인을 완벽하게 캐스팅한 뒤 그 캐스팅된 배우를 무대 위에서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영원히 퇴장시켜버린 악마적 기획자였습니다. 형사들이 허겁지겁 비의 뒤를 쫓으며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자신은 유유히 빠져나가 수사망을 비웃을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비가 살아 숨쉬며 도망치는 주동자라고 굳게 믿고 추격전을 벌이던 수사팀은 이제 캄캄한 지하 주차장에서 사라진 A씨뿐만 아니라 을왕리의 얼어붙은 땅속 어딘가에 차갑게 묻혀 있을지도 모를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 비를 동시에 찾아내야만 하는 잔혹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나 우발적 다툼을 넘어 인간의 탈을 쓰고 주변 사람들을 한낱 범행의 도구나 움직이는 ATM 기기로 취급한 사이코패스적 사냥꾼의 치밀한 연쇄 청소 작업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찰나였습니다. 거짓의 가면이 데이터에 의해 완전히 찢겨나간 지금 진실을 마주한 형사들의 가슴속 분노는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매섭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 차가운 겨울산을 뒤져 침묵 속에 파묻힌 두 사람의 마지막 흔적을 세상 밖으로 끌어올리는 일뿐이었습니다. 거짓의 장막이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예리한 과학수사의 칼날에 의해 갈갈이 찢겨나간 직후 인천경찰청 수사본부의 모든 시선은 영종도 을왕리의 척박하고 얼어붙은 야산으로 집중되었습니다. 기지국의 마지막 위치 신호가 끊긴 지점을 중심으로 채취를 쫓는 특수경찰견들과 수십 명의 기동대원들 그리고 과학수사 요원들이 살을 에이는 듯한 12월의 칼바람을 뚫고 대대적인 수색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발이 푹푹푹 빠지는 낙엽 밑의 흙은 한겨울의 지독한 냉기로 인해 마치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의 눈빛에는 타오르는 집념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권재찬의 거짓말, 대본 속에서 완벽한 주동자로 캐스팅되어 도주한 것으로 위장되었던 B, 그리고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A씨. 두 사람의 억울한 침묵을 차가운 땅속에서 끌어올리기 위해 형사들은 곡괭이와 삽을 들고 얼어붙은 야산의 경사면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색은 칠흑 같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고 앙상한 겨울나무 사이를 훑고 지나가는 스산한 바람 소리만이 현장의 무거운 침묵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며칠간의 피말리는 수색 끝에 사람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는 후미진 산등성이 흙더미 아래에서 기이하게 융기된 지형이 수사관의 날카로운 시선에 포착되었습니다. 냄새를 맡던 팜지견이 제자리를 맴돌며 날카롭게 짖기 시작한 순간 현장을 지휘하던 팀장의 수신호와 함께 주변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파헤쳐진 흙더미 속에서 수사팀은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가장 끔찍하고도 차가운 진실의 얼굴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거액의 돈을 챙겨 유유히 도주했다던 주동자 B가 영원한 침묵 속에 갇힌 채 아주 차갑고 뻣뻣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B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얼어붙은 땅 밑으로 강제적인 편도 여행을 떠나게 된 또 다른 억울한 희생양일 뿐이었습니다. 더욱 수사팀을 절망하게 만든 것은 이 충격적인 발견과 거의 같은 시각에 멀지 않은 인천 도심의 한 공터에 방치되어 있던 차량 트렁크 안에서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첫 번째 실종자 A씨의 마지막 흔적마저 서늘하게 식은 채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 모두 권재찬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악의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생의 스위치가 강제로 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참혹한 두 개의 흔적이 모두 확보되자 경찰은 즉각 현장 감식 결과와 법의학적 소견, 그리고 권재찬의 과거 동선 데이터를 모두 종합하여 그날 밤에 소름 끼치는 진실을 역추적하는 범행 시뮬레이션을 완성했습니다. 모든 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냉혹국한 포식자의 덫이었습니다.
권재찬은 평소 안면이 있던 A씨가 지닌 자산을 노리고 아주 치밀하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장했고 가장 취약하고 방심한 순간을 노려 그녀를 깊고 영원한 수면에 빠뜨렸습니다. 어두운 지하 주차장에서 그녀의 의식이 완전히 끊어져지자 그는 그녀의 신용카드와 귀금속을 챙기고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어떠한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차 트렁크 안으로 옮겨졌고 그렇게 그녀의 평범했던 일상은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무참히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권재찬의 진짜 악마적인 계획은 그녀가 잠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고 경찰의 촘촘한 수사망을 엉뚱한 곳으로 돌려버릴 완벽한 미끼가 필요했던 권재찬은 평소 알고 지내던 중년의 지인 B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간단한 심부름을 도와달라, 짐을 옮기고 현장을 정리할 일이 있다 는 교묘하고 일상적인 거짓말이 B를 죽음의 연극무대로 불러들였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현장에 도착한 B는 권재찬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며 A씨의 차량을 이동시키고 무거운 짐을 옮기는 등 뒷정리를 도왔습니다. B는 자신이 지금 끔찍한 범죄의 공범으로 완벽하게 위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오랜 지인의 피치 못할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라 굳게 믿었을 것입니다. 주변 CCTV에 B의 실루엣이 가득 담기며 완벽한 주동자의 알리바이가 완성되어 가는 동안 권재찬은 어둠 속에서 차갑게 미소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B가 지시받은 모든 굳은 일을 끝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마지막으로 몸을 돌려 안도하는 바로 그 찰나 권재찬의 서늘하고 자비 없는 배신이 B의 뒤통수를 덮쳤습니다. 권재찬은 자신을 돕기 위해 온 B가 모든 정리 작업을 마치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기습하여 영구적인 침묵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B를 철저하게 알리바이 조작용 도구로 사용한 뒤 그 도구의 전원을 영원히 뽑아버린 것입니다. 그는 숨이 멎은 B를 을왕리의 인적 없는 야산으로 끌고 가 차가운 흙더미 속에 파묻어버림으로써 이 사건의 모든 물리적, 정황적 책임을 짊어지고 영원히 장적해버린 완벽한 가상의 주동자를 탄생시켰습니다. 취조실에서 형사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자신은 그저 피해자일 뿐이고 B의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 치밀하고 매끄러웠던 진술. 그것은 이렇듯 가장 가까운 지인의 등 뒤에 비수를 꽂고 타인의 목숨을 짓밟아 완성한 악마의 피로 써내려간 잔혹한 대본이었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를 한낱 자신의 범행을 가리기 위한 움직이는 고기 방패로 삼고 그 용도가 다하자 마치 휴지통에 쓰레기를 구겨 넣듯 차가운 산속에 묻어버린 권재찬. 그의 피도 눈물도 없는 완벽한 이기주의와 통제불능의 탐욕 앞에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강력계 형사들조차 혀를 내두르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인간이 타인을 철저하게 소모품으로 취급할 때 그 바닥이 도대체 얼마나 깊고 캄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심연 그 자체였습니다.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비로소 가장 섬뜩하고 선명한 그림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권재찬이라는 포식자의 두꺼운 가면을 완전히 벗겨내고 진실을 손에 쥔 형사들은 그가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짓을 이토록 태연하게 저지를 수 있었는지, 그의 과거와 어두운 정신적 심연을 향해 수사의 날카로운 칼끝을 정조준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권재찬의 과거 범죄 프로파일링 기록은 형사들의 등골을 또 한 번 서늘하게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검찰 수사본부의 낡은 캐비닛 깊숙한 곳, 혹은 경찰청 메인 서버의 차가운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한 인간이 살아온 궤적이 서늘하게 박제되어 있습니다.
권재찬의 그 치밀하고도 완벽했던 거짓말의 가면이 디지털 포렌식과 끈질긴 추적 끝에 완전히 벗겨진 직후 미추홀서 강력팀 형사들과 범죄 행동 분석 요원들은 그의 과거를 샅샅이 뒤집어 엎기 위해 정과 기록을 낱낱이 열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화면 위로 붉은 줄이 그어진 그의 과거 이력들이 하나둘씩 떠오르는 순간 수사관들은 마치 오래전 잊혔던 끔찍한 유령과 다시 눈이 마주친 듯한 지독한 기시감과 형언할 수 없는 혐오감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권재창이 보여준 이토록 완벽하고도 냉혹한 사냥 솜씨는 결코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003년, 지금으로부터 무려 18년 전, 그는 이미 한번 사회의 보편적인 룰을 무참히 짓밟고 타인의 생존 스위치를 강제로 정리해버린 전력이 있는 깊은 심연의 괴물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굶주린 표적이 되었던 곳은 인적이 드문 한적한 전당포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도 아주 치밀하게 주변의 동선을 파악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전당포 주인을 기습하여 영원한 수면에 빠뜨린 뒤 금품을 챙겨 어둠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그는 15년이라는 아주 길고도 무거운 시간 동안 세상과 철저히 격리되어 차가운 철창 안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 다시 방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금 자신만의 어두운 본성을 서서히 일깨우고 만 것입니다. 교도소의 높고 견고한 담장과 15년이라는 긴 세월의 무게조차도 이 냉혈한 사냥꾼의 본능을 조금도 교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수법은 과거의 실패를 뼈저린 교훈 삼아 더욱 교묘해지고 더 악랄하게 진화했을 뿐이었습니다. 흔적을 지우고 타인을 방패막이로 삼는 그 악마적인 지능은 철창 안에서 더욱 정교하게 벼려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를 다시 이 끔찍하고 캄캄한 심연으로 몰아넣은 것일까요? 수사팀이 그의 금융 계좌 흐름과 최근 몇 년간의 통신 기록을 바탕으로 입체적인 심리 프로파일링을 진행한 결과 권재찬의 삶의 밑바닥을 지배하고 있던 거대한 괴물의 진짜 정체가 서늘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제할 수 없는 도박의 늪이었습니다. 그는 불법적인 도박에 깊숙이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고 그로 인해 불어난 빚은 무려 9천만 원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액수에 달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빚 독촉과 파산의 벼랑 끝에서 그의 내면에 남아있던 최소한의 도덕적 나침반은 완전히 박살나버렸습니다. 보통의 평범한 인간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뼈를 깎는 노동과 인내로 그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려 했겠지만 타인의 고통과 슬픔에 지독히 무감각한 이 사이코패스적 성향의 남자에게 주변의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경제적 위기를 타개할 걸어다니는 현금 지급기에 불과했습니다. 피해자였던 여성과 그를 돕기 위해 야산으로 향했던 오랜 지인의 목숨값은 오로지 권재찬의 끝없는 탐욕을 채우기 위한 건조한 숫자로만 환산되었습니다. 그에게 우정이나 오랜 지인이라는 인간적인 관계의 무게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교활한 사냥꾼과 힘없는 먹잇감,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한 뒤에는 아무런 미련 없이 차가운 흙구덩이 속에 폐기 처분해버릴 수 있는 소모품들만이 그의 세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토록 타인을 철저하게 도구화할 수 있는지 수사관들은 그의 정신적 심연을 들여다보며 깊은 탄식을 금치 못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백일하에 폭로되고 을왕리에 얼어붙은 흙더미 속에서 발견된 2개의 차가운 증거가 취조실의 좁은 테이블 위에 무겁게 올려졌을 때조차도 권재찬의 핏기 없는 표정에는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습니다. 자신의 치밀했던 거짓말 대본이 산산조각나고
모든 죄악을 지인에게 뒤집어 씌우려던 완벽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그 절망적인 순간, 평범한 범죄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최소한의 회한이나 무너져 내리는 감정적 동요, 혹은 두려움의 눈물은 그에게서 단 한 방울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탁한 눈동자 깊은 곳에는 완벽하다고 굳게 믿었던 자신의 계획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틀어졌는지, 그 디지털 데이터에 미세한 꼬리를 밟힌 것에 대한 서늘한 분노와 기분 나쁜 아쉬움만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반성문이라는 종이 쪼가리 위에 억지로 적어내려간 건조한 문장들은 철저히 향후 법정에서 자신의 형량을 단 1년이라도 줄이기 위한 기계적이고 가증스러운 위장에 불과했습니다. 면담을 마친 프로파일러들은 그의 서류 맨 앞장에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완전 결여, 그리고 재범 위험성 최고 수준이라는 차갑고도 단호한 평가를 붉은 글씨로 새겨 넣었습니다. 이 위험한 포식자를 다시 세상에 풀어놓는 것은 곧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고 없는 영원한 편도 여행을 선고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뼈저린 결론이었습니다. 인천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그동안 수집된 방대한 분량의 주변 현장 방범용 카메라 영상 기록, 통신사 기지국 데이터가 정밀하게 그려낸 지리적 궤적, 도심 곳곳에 현금 자동 이출 금기에서 포착된 비정상적인 거래 로그,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휴지통의 심연에서 복구해낸 범행 사전 검색 기록들을 하나의 견고하고 끊어지지 않는 사슬로 엮어냈습니다. 그의 영종도의 험종한 야산에서 며칠 밤낮을 파헤쳐 확보한 결정적인 법의학적 증거물들과 부검 결과까지 더해지자 권재찬이 만들어낸 모든 알리바이의 모순을 완벽하게 논파하는 거대한 진실의 탑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수사 기록은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묵직한 서류 뭉치가 되어 경찰의 책상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일선 형사들의 피말리는 추격전과 수사의 시간은 끝이 나고 이 무거운 서류 뭉치와 차가운 증거물들은 검찰의 날카로운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진실의 조각을 맞추기 위해 칼바람 부는 겨울산을 짐승처럼 뒤집고 데이터의 캄캄한 바다를 뜬 눈으로 헤엄쳤던 베테랑 형사들은 권재찬이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차에 오르는 뒷모습을 폴리스라인 너머로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육체적인 피로와 함께 지독한 허탈감이 밀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 수사관들의 임무는 여기에서 막을 내리지만 범죄자가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짓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진정한 의미의 전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법의 엄정한 심판대 위에서 이 냉혹한 악마의 교활한 민낯을 완전히 발가벗기고 두 번 다시 세상 빛을 보지 못하도록 영구적인 사회격리를 선고받게 할 마지막 무대. 그것은 분노와 눈물이 교차할 2023년의 팽팽한 법정 싸움을 향해 아주 무겁고도 서늘한 발걸음에 내디뎠습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수사 기록과 얼어붙은 야산에서 파헤쳐낸 차가운 증거물들이 경찰의 손을 떠나 검찰의 캐비닛으로 넘어간 이후 사건의 무대는 피말리는 추격전이 벌어지던 매서운 겨울의 거리에서 건조하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법정 안으로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미추홀 경찰서 강력팀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들이 밤낮을 잊은 채 뼈를 깎는 노력으로 완성해낸 완벽한 퍼즐 조각들은 이제 법의 엄정한 저울 위에서 그 무게를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2022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열린 1심 재판의 공기는 숨을 쉬기조차 어려울 만큼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검찰은 권재찬이 저지른 행위가 단순한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 타인의 자산을 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기획된 냉혹한 사냥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경찰이 확보한 방대한 데이터를 하나하나 법정의 대형 모니터 위에 띄웠습니다.
어두운 지하 주차장의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피해자 A씨가 영원한 침묵 속으로 사라지던 그 서늘한 정황. 두꺼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도심 곳곳에 현금 자동 입출금기를 돌며 피해자의 계좌를 쥐어짜듯 비워내던 그림자. 그리고 자신의 범행을 완벽하게 은폐하기 위해 오랜 지인인 B를 거짓으로 불러내어 모든 뒷정리를 시킨 뒤 그마저도 인적 없는 을왕리의 야산으로 끌고 가 영구적인 편도 여행을 보내버린 악마적인 시나리오. 모든 증거는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권재찬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내포하고 있는 끔찍한 잔혹성과 치밀함, 그리고 18년 전 이미 한 번 타인을 강제로 영원히 잠재우고 15년간 격리되었음에도 또다시 사회로 나와 동일한 방식의 사냥을 반복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그가 교화될 가능성이 완벽하게 소멸된 인간의 탈을 쓴 포식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1심은 그에게 이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존재 자체를 배제하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절대적인 최고 수위의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봉이 울려 퍼지는 순간 억울하게 가족을 잃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유가족들은 비로소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아주 짧은 위로를 얻는 듯했습니다. 정의가 마침내 서늘한 칼날을 빼들어 괴물의 숨통을 정확히 끊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악마는 법의 사각지대와 차가운 활자들 사이의 미세한 틈을 너무나도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권재찬은 1심의 절대적인 판결에 불복하며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는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자신의 첫 번째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두 번째 희생양이었던 B에 대한 행위만큼은 결코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는 얄팍하고도 끈질긴 법리적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혀는 법정에서 또 다른 정교한 대본을 읊고 있었습니다. B를 야산으로 데려가 영원히 눈 감게 만든 것은 치밀한 연쇄자가의 일환이 아니라 범행 현장을 정리하던 중 자신의 첫 번째 범행이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감에 휩싸여 찰나의 순간에 벌어진 극단적이고 우발적인 대처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즉, 두 건의 비극이 하나의 견고한 계획 아래 연결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당황과 충동이 빚어낸 개별적인 결과라는 교활한 논리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그의 거짓말과 치밀한 은폐 시도를 낱낱이 파헤쳤던 형사들은 이 소름 끼치는 변명 앞에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지만 형사 재판이라는 차가운 시스템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엄격한 증명이라는 무거운 잣대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 2023년 마침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던 날, 팽팽하게 당겨진 활 시위 같던 법정의 공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대법원은 권재찬의 첫 번째 범행에 대해서는 강도와 사전에 기획된 치밀한 작업임을 명백히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피해자인 B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간접 증거들만으로는 권재찬이 B를 부르기 전부터 그를 완벽하게 희생양으로 삼아 영원히 잠재우려 했다는 연속된 계획성을 확증하기에는 법리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를 현장으로 부른 후 상황이 급변하여 돌발적으로 생애 스위치를 꺼버렸을 가능성, 즉 우발적 충동의 여지를 법의 엄격한 해석 테두리 안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서늘한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2023년의 최종 판결은 1심이 선고했던 최고 수위의 형벌을 파기하고 권재찬의 목숨을 유지한 채 그를 기한 없이 평생 동안 높은 단장 안에 가두어두는 영구적인 고립 및 격리로 형량을 낮추어 확정지었습니다. 깡마른 활자들로 구성된 판결문이 건조하게 낭독되고 마지막으로 재판장의 판결봉이 내리쳐지는 그 찰나의 순간,
법정 내부는 거대한 충격과 함께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 숨막히는 침묵을 찢고 나온 것은 유가족들의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처절한 오열이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이 깔린 법원 복도에는 허망함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유가족들의 비통한 통곡 소리만이 유령처럼 메아리쳤습니다. 얼어붙은 겨울산을 맨손으로 파헤치듯 집요하게 증거를 쫓았고 암호화된 데이터의 바다에서 그의 악마적인 검색 기록을 건져 올렸던 미초을서 강력팀 형사들도 허탈감에 입술을 강하게 깨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벽했던 추적과 치명적인 증거들조차도 우발적이라는 단 한 단어의 가능성을 열어둔 법의 보수적이고 엄격한 경계선을 끝내 넘어서지 못한 것입니다. 두 명의 무고한 사람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차가운 흙바닥 밑으로 강제 여행을 보내버리고도 권재천은 끝내 자신의 얄팍한 생존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쟁취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남은 평생을 한 평 반짜리 좁은 독방 안에서 삼시세끼를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숨을 쉬며 따뜻한 바닥에서 잠을 청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그가 철저하게 도구로 사용하고 무참히 버린 두 명의 피해자는 영원토록 차가운 침묵 속에 갇혀버렸고 남겨진 가족들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끔찍한 형벌 같은 트라우마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2023년 대한민국 사법부가 써내려간 이 사건의 마지막이자 가장 서늘하고 씁쓸한 마침표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장 평범하고 익숙한 지인의 얼굴을 하고 다가오는 자들 중 과연 누구의 미소 뒤에 권재창과 같은 통제불능의 끔찍한 포식자가 숨어 있을지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서류상으로 종결되었지만 우리 사회에 던져진 불신과 인간 본성의 캄캄한 심연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날카로운 가시처럼 남아 우리의 등골을 찌르고 있습니다. 완벽했던 경찰의 집요한 추적과 뼈를 깎는 수사에도 불구하고 법의 엄격한 해석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유가족들은 끝내 피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사냥꾼이 지능적으로 법망의 빈틈을 파고든 2023년의 이 엇갈린 최종 판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서늘함을 느끼셨나요?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친 형사들이 어떤 벽에 부딪혔고 어떻게 진실을 끌어냈는지 그 여정이 흥미로우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판결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나 다음으로 듣고 싶은 미스터리한 사건의 이름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추적의 시작이 됩니다.